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대통령이 직접 집값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대선 후보 시절에 분명히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금 열심히 내면 되겠죠. 뭐 그것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세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세금이 낮다고 비슷한 거? 가급적이면 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은.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만 잡는 일을 하지 그렇군요. 않겠다. 예.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은 그게 생산재 금융에 도움이 되니까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일단 가장 먼저 올해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종료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제 하루에만 부동산 메시지를 4건이나 올렸습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가요. 최 의원님, 시장은 지금 공급 메시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세금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요. 글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초에는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솔직히 대책이 없다 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이제 올해 어제 저렇게 하루에 4건씩이나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실은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 뭐 이런 걸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이제 그게 폐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폐지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수요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양도세 세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겁이 나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전에 집을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한다든가 상속을 한다든가 쪽으로 결정을 할지 이건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세제를 강화해서 부동산을 팔도록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하는 부분이 자꾸 그때그때 좀 말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더군다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얘기는 다 알겠는데 그 거꾸로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처음에는 좀 문재인 정부와 달라지는 것 같더니 결국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결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하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정부가 자꾸 이기려고 할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그게 진짜 맞는 부동산 정책 아닌가 싶은데 예. 지금 역주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역주행한 느낌. 박원석 의원님. 네. 이 앞에 새 메시지가 양도세 얘기라면 마지막에 이 대통령이 올린 어제 밤 9시 35분에 올린 이 메시지.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건 보유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이요. 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습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 더 비싼데 이건 보유세 인상 얘기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진 않은데
근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보유세 강화 정책은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중단한다는 거는 세금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세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있던 세제의 시행을 유보했던 걸 정상화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달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종의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된 건데요. 과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 유예가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느냐? 즉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그런 어떤 그 촉진 효과를 발휘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오히려 그게 다주택을 보유하는 그런 유인 농구로 거꾸로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걸 더 이상 그 연장하지 않고 일몰 하겠다라고 연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초부터 밝혀왔던 바기 때문에 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올해 임박해 있어서 이게 이제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보유세까지 이걸 패키지로 쓸 거냐 이 문제는 정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의 양도세 중과 그 유예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아니면 들고 버티면서 뭐 증여나 다른 수단으로 우회할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궁극적으로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비하는 정책은 못 돼요. 또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중과 유예가 때문에 이게 보유세까지 한꺼번에 써야 세제를 통한 부동산 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예. 과거에 보유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후퇴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던 그런 또 경험이 있어서 좀 그렇죠. 미적거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문제는 올해 지방선거를 일단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올 연말에 그 세제 개편이나 이럴 때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